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쫓아내야 한다. 3년은 길다. 해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오던 이재명이 갑자기 해고에서 회초리로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쫄은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충남 박수현 후보와 함께 충남 공주대학교 신관 캠퍼스 후문에서 유세 차량에 탑승해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국민의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평소라면 그 다음 말로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초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왕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할 충실한 일꾼을 뽑은 것이다. 그 일꾼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야단도 치고 경계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다음 레파토리는 야단을 쳐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리고 내쫓아야 한다.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의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런데 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위가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이 잘해서 국민한테 칭찬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할 때 야단을 쳐야 된다. 지난 2년 동안 잘못했으니 앞으로 3년이라도 더 잘하라고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 회초리를 치는 것이다. 혹시 아플까 싶어서 잘못해도 회초리 안 치고 가만 놔두면 그 사람, 그 아이 인생을 망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몽둥이나 탄핵, 해고 이런 말은 쏙 들어가고 야단, 징계, 회초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공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 고 윤기중 교수가 고등학교를 나온 사실상의 고향이라는 점을 의식해서 본심을 잠시 숨긴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 윤기중 교수는 공주 농고 출신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이 그 정도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열세 지역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출 사람도 아니죠.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이고 보수의 안방인 대구, 경북에 가서도 윤석열 탄핵, 윤석열을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공주 민심 때문에 수위를 조절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쫄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표 결과 불과 0.73%의 정말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럼 쉽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풀보다 더 빨리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바짝 엎드렸죠. 주변에서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패배를 시인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짝 쫄았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페널티를 줘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공천장을 주었는데 그런 후보들이 온갖 말썽을 부리면서 지금 당 지지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공천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상황이 궁색해졌습니다. 수도권 접경지 후보들은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을 끝까지 안고 가는 이재명에게 폭발하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깜깜이 기간의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이나 후보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깜깜이 기간 동안 리스크가 총선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2배 정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18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들까지 심심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개파 갈등으로 깜깜이 기간 동안 여론은 요동쳤고 결국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에 발생하는 일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총선 패배 시 감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재명의 불안감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개인에게도 지금 온갖 도전이 겹쳐 있죠. 원희룡 후보와의 TV 연설에서 박살이 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대한 무관심도 유권자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꼭꼭 감추려고 했는데 원희룡이 끄집어내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부동산 카페에서는 이재명이 죽일 놈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죠.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민주당 총선 이겨도 이재명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판 전국 유세를 벌이고 지역구에 집중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형수에게서 전화로 쌍욕을 퍼부고 있는 전화통화 내용이 무소속 안정권 후보의 유세차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때 리더 이재명으로 불렸던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쪽에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현욱의 부인이 SNS에 이재명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저격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박살을 냈습니다. 공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모두 경선에서 이기도록 해줬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 남편은 왜 아니었느냐, 아마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전 사장의 부인 성희성 화가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훌륭한 사람에게 권한이 오지 않는 한국 정치판이라는 이런 내용의 국내 정치 비판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성 씨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 모두 비판했는데 압도적인 비판 대상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성 씨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거는 기대가 일시적으로 컸지만 역대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몰인간성의 문제가 있다.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한다. 저급한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승부욕은 매우 강해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변의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희생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한때 만났던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혁이 아닌 자기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치꾼이다. 실제로는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을 개혁할 만한 콘텐츠가 별로 없고 기껏해야 돈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정도다 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이재명은 사람을 자신의 생존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의 대가이자 거짓말과 공작의 대가이며 신의가 없는 정치꾼이다. 2024년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예상됨에도 이재명과 같은 당대표가 민주당을 끌어간다니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정치판 현실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성화가는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달 16일 SNS에는 이재명 대표와 남편 이현욱 전 사장이 손잡고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 오후 용인을 방문하신 당대표님, 가장 먼저 이현욱을 소개해 주시고 당원 지지자들께서는 이현욱 외치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길을 받고 다시 화이팅합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한 성화가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20여일 만에 저렇게 또 돌아서서 비판을 퍼부을 수 있다는데도 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현욱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의 척근이었습니다. 성남FC 고문 변호사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을 정도로 척근입니다. 이재명에 대해 그만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 이현욱의 배신은 이재명에게 아마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양문석, 김준혁은 연일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원동 아파트를 팔아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원래 매입가와 차익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부동산에는 최고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딱 예상대로입니다. 양 후보는 잠원동 아파트를 40억 원에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 최고 거래가보다 무려 4억 5천만 원이 높고 3년 5개월 전 자기가 산 가격보다는 8억 8천만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시세인 39억 원에서 42억 원 사이로 매물을 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40억 원 아래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몇 건 있어서 부동산 측에 따르면 빠른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익을 기부하겠다면서 굳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서일까요? 결국은 팔기가 싫던가 아니면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며칠만 버티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딸이 허위 서류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11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수 조치 통보는 등기로 이미 보내졌고 양 후보 측에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이 최대 한 달인데 석 달을 넘기면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김준혁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지금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서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준혁 후보 보물창고이고 화수분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지난해 1월 2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 거기서 찍은 영상을 보면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 내외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똑같이 대통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미대를 제외하고는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선거는 4일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